자, 이제 제역이 설계를 함에 있어가지고, 모든 설계에는 어떤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 4.11, 그 다음에 4.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실 4.14도 있는데, 그 민감도에 관련된 부분은 이번 학기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대학원에 오시면은, 친절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어, 4.11에서는 스테빌리티를 얘기하고 있고요. 4.12에서는 트래킹, 4.13에서는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세 가지가 어떤 제어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목적이라고 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스테빌리티에 관련된 겁니다. 안정성입니다. 스테빌리티는 뭐냐? 그러니까 어떤 제어기를 설계를 할 때는 스테이블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정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럼 그게 의미하는 것이 뭐냐? Bounded Homogeneous Y SST라고 좀 적었는데요. 호모지니어스는 뭐였었냐면은 어떤 지금 그 입출력 관계식이 있을 때 입출력 관계식 그러니까 어떤 그 전달 함수가 있는 거죠. 혹은 뭐 그냥 일반적인 미분방 형식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입력 지금 R이 있고 이제 입력이 R이고 출력이 Y인 상황입니다. 이게 GCL이면은 물론 전달 함수는 어, 우리가 그 초기 조건을 0이라고 가정한다고 했지만 여기선 단순히 그냥 그 관계라고 생각하시면은 R과 Y의 어떤 관계.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뭐 초기 조건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건 전달 함수가 아닌 어떤 입출력 관계식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뭘 얘기할 수 있냐면은 Y라는 것은 우리가 호모지니어스한 어떤 그 인풋, 그 호모지니어스한 아웃풋과 난 호모지니어스한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고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이것은 R을 0으로 놓는 거고요. 인풋이 0일 때, 즉 이 초기 조건만 있을 때의 Y를 의미하는 거였었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초기 조건이 0인 상황이었죠. 예. 초기 조건이 0일 때 R에 의해서 나오는 Y가 난 호모지니어스한 아웃풋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테빌리티를 얘기를 할 때는 난 호모지니어스한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호모지니어스한 것을 생각합니다. 어, 물론 역시 또 대학원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대학원 오시면은 또 이렇게 인풋이 있을 때의 스테빌리티라는 개념도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당분간은 이번 학기에는 우리가 스테빌리티를 얘기할 때는 언제나 호모지니어스한 것만 생각한다. 즉, 이 초기 조건에 의해서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초기 조건이 있을 때의 출력이 어떻게 돼야지 우리가 스테이블하다고 얘기하냐면은 초기 조건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뭐 0으로 가든지 꼭 이렇게 아름답게 0으로 안 가고 이렇게 출렁이면서 0으로 좌우정 0으로 뭐 간다든지 그 0으로 안 가도 됩니다. 0이 아닌 어떤 다른 값으로 이렇게 수렴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극한으로 가는 것이 아닌 뭐 이렇게 사인, 코사인 함수처럼 이렇게 출렁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뭔가로 이렇게 바운디드 돼 있으면은 즉 상한과 어떤 하한이 존재해가지고 어, 출력값이 그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라면은 우리가 안정하다고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 안정성을 얘기할 때, 뭐 한 두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asymptotic stable입니다. 뭐 asymptotically stable 이렇게도 부르고요. 이게 뭐냐면은 방금 전에 봤던 그 y 값이 0으로 가는 겁니다. 0. y가 0으로 잘 이렇게 수렴하면은 그게 뭐 진동을 하건 진동을 하지 않건 극한이 존재하고 그 극한 값이 0인 경우에는 우리가 asymptotically stabl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모든 폴들이 LHP에 있으면은 asymptotically stable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다 예전에 우리가 했던 부분인데 조금 얘기를 해보면은요. 출력이라는 것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우리가 여기 지금 뭐 R 아까 Y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 전달함수, 이 전달함수의 폴, 여기 폴이 있습니다. 이 폴을 생각합니다. 폴이 람다 1, 람다 2 해가지고 뭐 람다 n까지 n개의 어떤 폴, n차 시스템은 그럴 것이고요. 지금은 그냥 뭐 3차 시스템 정도만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폴이 3개가 있는 경우 생각해 보시면 이 폴들의 어떤 조합으로서 출력이 만들어진다는 걸 배웠어요. 그 조합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람다 1이 아니고 2의 람다 1t였습니다. 지수함수로 주어지는 거였죠. 그 다음에 2의 람다 2t, 그 다음에 2의 람다 3t가 됐었고 이것들을 이렇게 C1, C2, C3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혹시나 람다 중에 이 람다 n개의 그 람다들, 이 폴들 중에 예를 들어서 람다 4가 뭐 0이다 혹은 뭐 람다 3가 0이다 그러면은 이 값이 뭐가 되냐면은 이게 0이 되면은 이 전체 1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상수만 남게 되겠죠. C4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람다 4가 0인 경우는 뭐 이렇게 되겠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모든 폴들이 다 LHP에 있기 때문에 람다 1 값이 마이너스 값이라는 거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무한대로 가면은 이 값들이 다 0으로 가게 됩니다. 예. 뭐 이제 이런 거 없는 거죠. 왜냐면 다 LHP에 있기 때문에요.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뭐 J3 상관없습니다. 이 마이너스 2가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2만 있는 경우, 여기 마이너스 2만 있으면은 초기 조건에서 0으로 쫙 가게 되고요. 이렇게 플러스 J3이 있는 경우, 즉, 이 허수 파트가 있으면은 0으로 갈 때 진동하면서 간다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죠? 자, 이 모든 경우, 이 두 가지 모두 asymptotically stable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컬리 이렇게 붙여주면 좋겠습니다. 앞에 부사가 돼야지 적절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점근 안정성, asymptotically stable한 경우는 이 모든 폴들이 다 LHP에 있는 경우, LHP에 있다는 것은 복소평면상에서 뭐 이런 곳에 존재하는 이걸 우리가 LHP라고 부르고요. 예. 이쪽에 있는 거 이쪽을 우리가 RHP, right half complex plane, 여기는 left half complex plane이 되겠습니다. 즉 폴들이 있으면 이 폴들의 리얼 파트 값이 0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스템을 asymptotically stable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많은 경우에 제어기를 설계할 때 우리가 원하는 안정성이 바로 이 asymptotic stability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꼭 0으로 안 가도 된다고 했었죠. 이렇게 marginally 혹은 neutrally stable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폴들이 다 LHP에 있으면 좋겠지만 한 개 정도 이렇게 한 개 정도 이렇게 원점에 있는 경우는 이렇게 C4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얘네들은 다 0으로 가지만은 C4만큼은 0으로 안 갑니다. 이건 상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출렁이다가도 이렇게 어떤 역시 극한으로 가는데 그 극한 값이 0이 아닌 상황, 이게 뭐 C4 같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뭐 다른 것들은 다 LHP에 있는데 어떤 폴들은 이렇게 허수축에 걸려 있는 경우입니다. 그죠?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인데 허수축에 걸려 있으면은 아까 우리가 Y라는 것은 C1, 람다 1 뭐 이렇게 쓰다가 C3의 람다 3 하고 더하기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얘는 뭐 2J 얘는 마이너스 뭐 2J 돼가지고 그래서 C4에 2의 J2T 그다음에 더하기 C5에 2의 마이너스 J2T 돼가지고 이 두 개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시간이 많이 커지면은 이것들은 다 0으로 사라지는데 다 LHP에 있으니까요. 람다 1, 람다 2, 람다 3가
근데 얘는 계속 진동만 하는 거죠. 얘는 이렇게 진동만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라지다가 갑자기 계속 이렇게 진동하는. 하지만 이런 것은 어쨌든 상한과 하한 사이에서 이 출력값이 진동을 하기 때문에 바운디드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스테이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asymptotic 스테이블 한 건 아니고요. 얘들은 마지널리 혹은 뉴트럴리 스테이블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원점의 폴을 하나만 허용한다는 거, 하나만. 이게 또 중요합니다. 원점의 폴이 두 개가 있다. 두 개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은 yt가 c1 2의 람다 1t, c2의 2의 람다 2t 이렇게 이 두 개는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지만은 그 다음 것은 이렇게 중군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 세 번째, 네 번째 항을 어떻게 쓰냐면은 C3는 아까 C3의 2의 람다 3t인데 이게 0이어가지고 C3가 됐지만은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C4의 T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T항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미분 방정식을 그렇게 풀어 보면은 예전에 예전 그 렉처 비디오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런 얘기 잠깐 했었는데요. 이렇게 지금 4차 시스템, 폴이 4개 있는 시스템에서는 이런 식으로 y의 이 소위 베이시스가 이렇게 4개가 돼야 되고요. 지수함수는 더 이상의 베이시스를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지수함수가 아닌 다른 것에서 베이스를 찾아야 되고 그게 이렇게 t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t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무한대로 가면 이 값이 이렇게 무한대가 돼버리고 그러면은 아웃풋은 이 출력은 이렇게 바운드드 돼 있지 않고 발산을 해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가 unstable하다, 불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따라서 이렇게 원점에는 폴을 한 개만 허용을 해야 된다. 한 개. 딱 한 개 있는 경우. 한 개보다 더 많아지면은 안 된다. 우리가 마지널이 뉴트럴리 스테이블한 시스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제어 목적이라는 게 트래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래킹 혹은 커맨드 팔로잉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걸 하고자 그 제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y가 r로 가는 거죠. y가 r로 가는 즉 지금 이렇게 g CL이 있고 이게 y고 r이다 그러면은 이 y가 r로 가기를 원하는 거고 사실은 이 w하고 v가 다 있는 상황에서 y가 r로 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트래킹인데 우리가 이 선형 시스템에서는 이 각각을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브젝티브를 나눠서 생각합니다. 트래킹이라고 하면은 w하고 v, 이 디스터번스하고 센서 노이즈가 없는 상황에서 y를 r로 보내느냐에 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레귤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귤레이션은 트림 상태를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트림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y가 0으로 가는 거죠. 즉 이 r, 그 레퍼런스 인풋이 0이 되는 상황. 자, 그 상황이 이제 레귤레이션 상황인데 이때 이제 비로소 우리가 W의 그 영향과 V의 영향을 생각합니다. 즉 R이 0이고 V가 0인데 그때 W는 있습니다. 그 W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Y를 0으로 보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Disturbance Rejection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W가 0이고 그 다음에 R이 0인 상황에서 이제 V가 있는 거죠. 이 V가 0이 아닌 상황에서 역시 Y를 0으로 보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노이즈 필터링이라는 어떤 그런 제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이 먼저 스테빌리티. 이걸 언제나 성립해야 됩니다. 호모지니어스한 아웃풋은 언제나 스테이블 해야 된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걸 원합니다. 에심토틱 스테빌리티를 원하고요. 이건 언제나 만족이 돼야 되고
이게 만족이 되면 이제 추가로 트래킹, y가 r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r이 일반적으로 0이 아닌 상태에서 그 0이 아닌 y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 트래킹을 얘기할 때는 w하고 v는 0으로 세팅하고 트래킹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트래킹 됐으면은 한 발짝 더 나아가가지고 디스터번스 리젝션 같은 걸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제 r을 0으로 세팅하고 w가 0이 아닐 때 이 y가 그대로 현 상태 이 0을 유지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중점적으로 우리가 볼 제어 설계 목적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제어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학기 초반에 보여드렸던 위성에 관련된 부분이죠. 위성 모델인데요. 여기에 게스 Z가 있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 모멘트 MD가 만들어집니다. MD로 뭐를 하느냐? 이 위성의 자세 제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를테면 이 세이타하고 그다음에 뭐 각속도, 세이타 도트 이런 것들을 0으로 만들고 싶을 수 있습니다. 혹은 이 안테나가 어디를 이렇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사진기가 될 수 있고요. 특정한 방향으로 이 자세를 유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이타가 뭐 10도, 20도, 0이 아닌 값이 되겠죠. 이럴 때는 이제 트래킹을 하는 그런 이 MD를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때 입출력 관계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MD라는 것은 이제 L이 아니고 이제 D겠죠. 이 D하고 FC를 곱한 그 모멘트는 I 알파. 그래서 관성 모멘트에다가 가까속도, 세타 더블 도트. 이제 이 관계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모멘트를 이제 입력이라고 생각하면은요. 이 입력과 그 다음에 이 출력, 이 세타 사회의 관계식은 이렇게 미분방 형식으로 세타 두 번 미분은 i분의 1 곱하기 u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걸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은 u라는 입력에 대해서 세타가 나오기까지 먼저 개인 블록 i분의 1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적분기 두 개를 통과를 해야 했었습니다. 세타를 두 번 적분을 해야지, 즉 이걸 두 번 적분해야지 세타가 나오는 거니까요. 여기에 초기값이 이제 들어 있었습니다. 자, 이걸 다 뭉뚱그려 가지고 is 제곱분의 1 해서 이게 전달함수였습니다. 이게 u하고 세타 사이의 관계식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 gs가 이 u하고 y 사이의 관계식, 그게 is 제곱분의 1이었다는 겁니다. 이 위성의 경우에는요. 비슷하게 우리가 드론 얘기를 이것도 학기 초반에 했는데요. 드론 제어를 하고 싶습니다. 드론 특히 이 고도 제어를 하고 싶습니다. 호버링을 위해서 특정한 고도 1m에 딱 떠있기를 원하는 그런 제어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 되면은 실제 이렇게 이 드론 제어하는 그 실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같이 또 실험을 또 하면 참 좋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영상으로 나중에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드론의 프로펠러에서 이렇게 힘이 나오고요. 이 4개의 힘이 나오고 이 4개의 힘을 가지고 드론의 고도를 제어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세웠던 그 관계식이 이 F하고 Y 사이의 관계식이었고 그것은 F는 MA에 의해서 MY 더블 도트는 4F. 그죠? 시그마 F고 그 다음에 이게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이 4F를 우리가 U라고 부르면은 이 U하고 Y 사이의 관계식이 역시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N분의 1에다가 N분의 1을 두 번 적분하면은 그것이 Y가 되는 상황. 즉 MS 제곱분의 1이 GS 전달 함수였습니다. U하고 Y 사이의 관계식이었죠. 자, 이렇게 비슷합니다. 앞에 있는 이 위성의 경우는 이 M 자리에 관성 모멘트가 들어간 거고요. 여기는 그냥 질량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S의 제곱분의 1, 즉 이 적분기가 두 개 있는 상황, 이 더블 인테그레이터라고 부르는데요. 이 더블 인테그레이터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제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더블 인테그레이터는 일단 스테빌리티하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따지게 될 게 스테빌리티, 그 다음에 트래킹, 그 다음 디스터번스 리젝션 이렇게 세 가지를 따질 텐데요. 제일 먼저 스테빌리티를 따집니다. 스테빌리티가 만족이 안 되면 다른 것들은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먼저는 호모지니어스 아웃풋입니다. 인풋이 없고 여기에 초기 조건이 있을 때 내부 초기 조건에 의해서 뭐 위성이나 드론이 디스터브가 됐을 때, 그러니까 그 어떤 트림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 다시 원래 그 평형 상태, 트림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는 것이 이게 스테빌리티를 보는 겁니다. 스테빌리티를 따지기 위해서는 폴을 봅니다. 폴을 봤더니 폴이 어디 있습니까? 원점에 두 개가 있습니다. S의 제곱을 0으로 만드는 그 S, 그 S 값은 0, 0입니다. 그 원점에 폴이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정합니까? 불안정합니까? 네, 불안정합니다. 100%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리얼 파트하고 이미지너리 파트, 이 복소평면상에서 최초의 폴은 이렇게 원점에 이렇게 딱 두 개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안정합니다. 언스테이블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트래킹이나 디스터번스 리젝션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제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P제어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P제어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PID 이렇게 제어를 공부를 할 텐데요. P제어는 아주 간단한 제어입니다. 여기 이제 드론이 있고요. 이 드론의 높이, 드론의 어떤 높이가 있을 거고요. 그 드론의 높이를 측정을 해가지고 이 측정된 값과 우리가 원하는 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1m죠. 그러니까 이 드론의 높이, 이 드론의 높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고도를 얘기하는 거고, 이 고도가 1m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1m하고 이 고도를 비교를 합니다. 비교해가지고 오차를 만들고, 이 오차가 이제 에러인 거죠. 저 에러에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임의의 어떤 이제 상수를 곱합니다. 이제 물론 임의의 상수는 아니고 우리가 이걸 정해야 됩니다. 상수 값은 이제 나중에 정할 텐데, 이 상수를 그냥 곱하기를 해가지고 힘을 만듭니다. 제어 입력을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래 이 자리가 U 자리 아닙니까? U 자리, 이게 U 자리고요. 이 U를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U하고 이 Y 사이 관계식만 얘기를 했는데, 이 U를 우리가 원하는 어떤 U를 만드는 겁니다. 이 U를 우리가 설계해가지고 이 설계된 U로 하여금 이 Y가 궁극적으로는 1m로 가게 만드는 거죠. 예. 지금까지는 그냥 U하고 Y 사이 관계식만 얘기했는데, 예? 지금 우리가 이 U를 디자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디자인하냐면은 이 오차에다가 KP 어떤 상수, 양의 상수입니다. 양수를 곱해가지고 이 U를 만들면은 이 U가 이 Y를 1m로 보낼 것이라는 이제 어떤 그런 믿음을 갖는 거죠. 여기서 이 U가 나오는 방식이 오차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했다. 즉, 오차가 크면은 U를 크게 하고, 오차가 작으면은 U를 작게 하는 비례 상수를 곱했다고 해서, 비례가 영어로 이제 proportion이거든요. 그래서 proportional control 해서 비례 제어 혹은 피제어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게 뭐 의미가 있죠. 오차가 크면은 더 많은 액션을 취하고, 오차가 작으면은 더 적은 액션을 취해라. 뭐 이건 상당히 그 직관적인 그런 제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드론이 1m보다 낮게 있으면은, 낮으면 예를 들어 1m고 얘가 0.9다 그러면은 0.9 아닙니까? 0.9면은 1하고 0.9 빼니까 0.1이 됐습니다. 0.1에다가 어떤 비례상수가 1이다 그러면은 U가 0.1인 거죠. 0.1이라는 인풋을 이 드론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F 값을 0.1씩 증가를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0.1을 4로 나눠야 되겠네. 이 전체가 0.1이 돼야 되니까.
이 전체의 어떤 그 양력, 이 추력을 0.1만큼 높여라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원래 들어온 애 높이가 0.9였으니까 더 높아지겠죠. 그죠? 높아져서 0.9, 0.5 해가지고 1m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1.5가 됐다. 그럼 1.5가 됐으면은 1하고 1.5를 빼니까 마이너스 0.5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0.5라는 인풋을 가해라. 즉, 이 추력을 지금 너네가 너무 높은, 추력이 높으니까 추력을 좀 낮춰라. 0.5만큼. 하면은 1.5에서 더 낮아질 거 아닙니까? 1.4, 1.3 이렇게. 그래서 1m가 안 되면은 추력을 더 주고 1m가 더 되면은 추력을 낮추고 이런 굉장히 직관적인 어떤 제어를 하는 겁니다. 이 제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직관적으로 될 것 같은데 이 제어는 되지 않습니다. 예. 계속 진동만 하는 그런 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 분석을 이 전달함수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G가 ms 제곱분의 1입니다. 이 드론이라고 하면은요. 이 G가 ms 제곱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D는 U하고 2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관계식이 D인 겁니다. 그래서 이 KP가 D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UT는 KP인데 이것을 라플라스 변화를 하면은 이 작은 u는 큰 U, S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KP하고 큰 E가 될 겁니다. 그죠? D라는 것은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 DS는 KP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DS가 이제 KP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냐면은요. 여기 박스를 칩니다. 박스를 쳐가지고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치고 우리가 R하고 Y 사이의 관계식을 먼저 보겠습니다. W하고 V는 여기다 놓고요. 그래서 G, R, Y를 먼저 보겠습니다. R, Y. 왜 이걸 봐야 되냐면 스테빌리티를 봐야 되잖아요. 스테빌리티를 보려면은 이 R하고 Y 사이의 관계식의 그 분모에 해당되는 거. 그 분모에 해당되는 것을 0이라고 놓으면은 그때 우리가 CL4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원래 얘는 어떤 이런 폴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폴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어를 하게 되면은, 이 박스가 이제 이렇게 큰 박스로 바뀌게 되고, 이 큰 박스의 입력은 R이고, 큰 박스의 출력은 Y입니다. 그래서 이 R과 Y 사이에 이제 새로운 관계식이 나오게 되고, 이 새로운 관계식으로부터 새로운 폴이 만들어집니다. 그거 이제 우리 CL4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CL4의 위치가 전부 다 LHP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스테이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asymptotically 스테이블하다. asymptotically 스테이블하다는 얘기는 뭐였습니까? 이것의 초기 조건이 있을 때, 그 평형 상태에서 좀 멀어졌을 때, 드론이 원래 1m에 있었는데 1m에서 좀 멀어져 있는 상태, 1.01m가 됐을 때 다시 1m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지 이제 그걸 보는 겁니다. 그 성질이 있으면은 스테이블하다고 보는 거고, 그 성질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지금 이 R과 Y 사이의 관계식, 그 전달함수의 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GRY를 계산해 보면은 GRY는 1 더하기 GD분의 GD니까 G하고 D를 이렇게 입력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그러면은 n분의 1 S제곱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D는 KP니까요. 이렇게 되고 이게 분자하고 분모 다 이렇게 다 또 분모가 있습니다. 분수가 있죠. 분수가 있으니까 S제곱으로 분자 분모 곱해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S의 제곱 더하기 n분의 KP 분의 n분의 KP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 이걸로부터 우리가 이제 폴의 위치를 알게 되는 거죠. 그죠? 폴의 위치. 그 폴의 위치로부터 스테빌리티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폴은 어떻게 됩니까? 폴의 위치는 이것을 0으로 만드는 것이 폴입니다. 그죠?
근데 S의 제곱 더하기 양수란 말이에요. 넘기면 음수가 되고 어떤 수의 제곱이 음수가 되는 거예요. 허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폴이 허수축에 놓이게 됩니다. 허수축에. 이게 j 루트 n분의 k p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j 그다음에 n분의 kp. 네, 뭐 사실 j는 안 붙여줘도 되는데 어쨌든 허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j까지 붙였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뭐가 됩니까? 출력이 어떤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출력이 어떤 뭐 인풋이 아니고 이제 초기 조건이 있을 때 그 초기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사인, 코사인, 코사인 커브 같은 걸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마지널 리스테이블, 뉴트럴 리스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허수축의 폴이 있는 경우 불안정하진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만족할 만한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트래킹까지 완전히 딱 되는 거거든요. 즉 우리가 원하는 1m에 딱 가서 서 있어야 되는데 이건 그렇지 못하고 계속 그 제어 입력에 따라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옳지 못합니다. 그래서 2차 시스템은 결코 P 제어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